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개발이 가능해지는 부지들이 많습니다. 순천의 한 지역에서도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순천시 봉화산 인근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공원으로 지정됐던 이곳에 2,0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예정인데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는 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도시공원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토지는 개발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했는데 20년이 지나면 주거나 상업 용도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일몰 조항을 뒀습니다. 그러자 일몰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올해 한 민간 건설업체가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며 나선 겁니다. 2,000세대 중 1,200세대의 공사는 이미 시작됐는데 마을 주민들은 나머지 800세대 규모의 아파트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순천시청 앞에서 첫 집회를 한 데 이어 이제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돈을 몇 톤을 갖다 줘도 5만 원짜리 1토차를 하나를 실어줘도 난 낫다고는 안 팔아요. 지금 주변이 다 지금 아파트거든요. 게다가 지금 시에서도 도로를 더 내야 된다 하면서도 지금 방법이 없어요. 문제는 아파트 사업 부지에 국공유지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민간 사업자가 도시공원이었다가 해제된 부지에 아파트나 상업시설을 지으려면 전체 면적의 70%에는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 체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의 43%는 이미 국공유지인데다 공원이나 다름없는 임야라 특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 건설 사업비 약 3천억 원 중 공원 조성에 들어가는 돈은 35억 원뿐입니다. 순천시는 나머지 사유지가 난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면서도 비난 여론이 거세자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그 비용만큼 사유지를 사갖고 저희들한테 기부처하는 방법.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앞으로 계속해서 불거질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부터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이르는 396제곱미터 규모의 도시공원에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이 중 국공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지자체별로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90% 가까이 됩니다. 전국의 환경단체들은 국공유지는 일몰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진척은 더딥니다. 몇 년 싸워오는 과정에 그나마 이제 건진 게 지방채 이자 지원 정도랑 국공유지 유예하겠다인 거거든요. 이 정도면 정말 헌법 소원이라도 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 이런 고민이 있죠.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민간 사업으로 불거질 논란을 막기 위해 13조 원의 재정을 들여 올해 일몰되는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게는 꿈 같은 일이라 고민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선거당국이 만 18세 유권자들의 원활한 투표를 위해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공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02년 4월 16일 생일자까지 투표가 가능하다며 생일이 이미 지난 경우 일부 선거운동과 당비 납부, 후원금 기부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과 교직원 등 관계자들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협조하는 한편 학생 유권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에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방역본부가 가동되고 선별진료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어제부터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보건소와 여천 전남병원에 에어텐트와 음압기 등을 갖춘 선별진료소를, 여수 전남병원 등에는 의료기관 보호복을 배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수공항, 국립여수검역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바이러스 유입에 대비하고 각종 행사장과 어린이집 등의 손소독제 보급에 나서는 등 예방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마시고 불필요한 접촉은 피하는 게 좋은데요. 신종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총선 예비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얼굴과 이름을 알리기 위해 사람 많은 곳을 일부러 찾아다녀야 하는 예비 후보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은 손 내미는 걸 주저하게 됩니다.
눈빛을 해야죠. 인사드리고 보고 있는 것으로는 괜찮으니까 답답하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비 후보들이 악수를 청해도 피하는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악수는 안 오고 그냥 말로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지금 시기가 악수할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굴을 알리는 게 목적인데 접촉 부담을 줄이자고 마스크를 쓰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후보들 입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그 유권자들 만난다는 게 이게 A에 벗어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취소하거나 악수 없는 선거운동을 선포하고 SNS로 예방수칙을 전파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눈길을 끄는 후보도 있지만 이걸로는 자신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당내 경선을 앞둔 민주당 예비후보. 얼굴과 이름이 덜 알려진 정치 신인들은 걱정이 더 큽니다. 예, 그냥 인사만 드리는 건데 그러면 제가 알리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렇죠. 인지도가 낮은 사람 아무래도 불리하죠. 총선이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마음은 바쁜데 뜻밖의 복병을 만나서 발목이 잡힌 예비 후보들은 하루라도 빨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여수 상포지구를 매입했던 투자 피해자들이 주철현 전 시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여수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 전 시장과 당시 담당 공무원 3명 그리고 주 전 시장의 인척인 김모 씨를 업무상 배임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 측은 여수시의 방조 속에 상포 땅을 매입해 큰 손실을 입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주 전 시장과 여수시 측은 위법과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발 조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예비후보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 예비후보는 무고함을 또다시 입증하기 위해 조사를 피하지 않겠다며 당의 공천 심사를 앞두고 이뤄진 고발에 대해 정치 공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선거를 방해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시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을 바로 알릴 수 있는 역사관 건립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건 지난 20일. 국가 공권력에 민간인이 희생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첫 판결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순천 시민, 더 나아가서는 여수, 광양, 구례, 곡성, 우리 동북권 도민들이 다 움직여줘야지만이 특별법이 제정될 거로 생각합니다. 여순 사건을 바로 알릴 수 있는 역사관도 유족회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순천유족회가 순천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소규모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리모델링을 마무리한 가운데 올해 사진 영상 자료를 확보해 오는 3월쯤 일반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3월 초순에 해서 언제라도 하시라도 이 여순 항쟁에 대한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남 동북권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역사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답사는 늘고 있지만 여순 사건의 발생과 과정, 민간인 희생과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알릴 공간이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에서는 계속 특별법이 제정되어야만이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법과 관련 없이 지방정부의 관심만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민간인 희생자의 재심 무죄 판결로 전환점을 맞은 여순 사건. 특별법 못지않게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지방정부 차원의 역사관 건립의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김과 미역, 유자차 등 전남 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전년과 비교해 16.2%포인트 증가한 4억 5,200만 달러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주요 수출국은 일본, 미국, 중국, 대만, 베트남 등 5개국이며 전체 수출액의 8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5억 5천만 달러 농수산식품 수출 목표를 설정하고
미국과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유망 시장에서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펼칠 예정입니다. 최근 완공된 무한나주간 국가지방지원도 49호선이 부실 논란뿐만 아니라 공사 뒤처리도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곳곳에 건설 폐기물들이 버려져 있고 공사장 주변은 여전히 파헤진 채 방치돼 주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배수로 구조물 시공 현장에는 거푸집은 물론 레미콘 찌꺼기까지 마구 버려져 있습니다. 공사를 위해 설치했던 오탁 방지 시설은 하천에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폐스트로폼도 곳곳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현장마다 각종 건설 폐기물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도 공사 감리나 감독기관은 애써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배수시설 구조물 일부가 도로 위로 돌출된 채 포장 공사가 마무리됐고 하자 보수를 한 교량 배수관 연결 공사 현장은 마구 파헤쳐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이 배수관마저도 땜질식으로 대충 연결돼 벌써부터 곳곳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한 통로 박스는 기존 농로와 높이차를 맞추지 않아서 농기계가 달릴 수 없는 지경입니다. 지금 곤방 있으면 이제 트럭타들 끄고 나와서 농민들이 이제 로타리를 찍어야 돼요. 지금 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잘못하면 사고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새로 지은 교량 주변 하천마다 가물막이용 토사를 치우지 않아서 예전에 없었던 퇴적층이 교각 주위에 생겨났습니다. 또 인근 농수로에는 도로 비탈면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당장 올여름 장마나 태풍철이 걱정입니다. 교량 공사를 하면서 파손된 하천독 자전거 도로들은 준공 뒤에도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고 표지도 설치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불편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지금은 괜찮은데 보통 퇴근 후에 좀 해질녘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하죠. 1,000억 원이 넘는 공사비가 들어간 도로 건설 사업이 부실 논란에 공사 뒤처리까지 엉망인데도 준공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결국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순천시가 올겨울 동계 전지훈련으로 20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전망했습니다. 순천시는 올겨울 들어 전국 각지에서 2만 5천여 명의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위해 순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2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 6일부터 6일간 90개 팀 2천여 명이 참가하는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순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초등학생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시설 확충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관내 돌봄센터 수요조사가 끝나는 대로 시설 검토에 들어가 내년까지 모두 4곳을 선정해 기자재비와 운영비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현재 광양시에는 광양읍과 중마동 등 4곳의 돌봄센터에서 11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돌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농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 개량 사업에서 전국 최다 규모의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전남도는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 개량 사업에서 철저한 추진 상황 관리,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의지 등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 물량의 18%인 1,400여 동을 확보했습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 지역의 노후주택 개량 등 소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복귀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향한 민주당 총선 출마자들의 지원 요청이 잇따르는 가운데 호남 총선 후보 후원회장 수락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지금까지 충남, 경기 등 전현직 의원 3명 등 예비후보 7명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한 가운데 호남에서도 지원 요청이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정치인의 후원회장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특히 호남은 이 전 총리의 과거 지역구가 있는 데다 전남지사를 역임한 경력 등으로 미뤄 총선 예비후보마다 이 전 총리의 인지도를 활용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중국에서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항공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지난 설 연휴 기간인 25일과 26일 무안공항을 통해 중국 상하이와 사냐, 장각에 등지에서 입국한 중국인 7명 포함 대상자 372명 전체에 대해 모니터링 등 추적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28일까지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는 모두 13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조사 대상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9도 등 전국 대부분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절기 입춘이 다가와서야 한파가 몰려올 걸로 보입니다. 들쑥날쑥 날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내륙 지방의 하늘엔 구름만 끼어 있는 모습인데요. 영동과 제주 남해안 지방에서는 비와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 지방은 강한 눈구름이 발달하면서 흰눈이 펑펑 내리고 있고요. 강원 산지와 제주 산지로는 20에서 30cm가량 많은 눈이 내려 쌓여 있는 가운데 대설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 3에서 많게는 10cm가량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고요. 남쪽으로는 기압 골이 지나면서 오후 한때 충남과 전북 내륙에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 내륙 곳곳으로도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서울 등 중부 내륙으로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9도, 대전 10도, 부산 11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방의 비와 눈은 내일 새벽 모두 그치겠고 다음 주 수요일 서울의 기온은 영하 6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